IRS 감사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체 납세자의 0.4% 정도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건데요. 하지만 특정 패턴이 있는 신고서는 감사 확률이요 수십 배로 뛰어오릅니다. 오늘은 IRS가 감사 대상을 선별할 때 주목하는 7가지 레드 플래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신고서에요 이 중 몇 개가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죠. 해당이 된다면 감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CP2000 통지서에 대해서 다뤘죠. 이거는 IRS가 정보 보고서 받은 것과 세금 신고서상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탐지해서 보내는 서신이었죠. 오늘 다루는 감사 어딧은요 이보다 한 단계 위의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감사에는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correspondence audit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office audit은 IRS 사무실에 납세자가 출석해서 면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field audit은요 IRS 조사관이 직접 여러분의 사업장 또는 자택에 방문한 가장 강도 높은 감사입니다. 어떤 유형이든요 감사를 받으면 시간, 비용, 스트레스가 상당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애초에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겠고요. 그러려면 IRS가 어떤 신호에 주목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레드 플래그 넘버 1은요 스케줄 C의 손실을 매년 보고하는 패턴입니다. 사업을 하면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러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텐데요. 하지만 매년 손실을 보고하면서 특히 스케줄 C 자영업자 소득이 손실이면서 내가 받는 어떤 W2 소득에서 이 손실을 공제해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러한 스케줄 C에서의 손실이 또는 이러한 손실을 내는 스케줄 C에서의 활동이 정말 사업인지 아니면 취미인지를 IRS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세법 관련 183조에 따르면요 5년 중에 3년 이상 이익을 내지 못하면 IRS가 해당 활동을요 취미로 재분류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손실 공제가 전면 부인됩니다. 특히 부업 형태의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본업과 관련 없는 활동에서 매년 손실을 보고하면 레드 플래그라고 하겠죠. 두 번째는요 과도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공제는요 사실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죠. 하지만 소득 대비 기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IRS의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비현금 기부여 의류, 가구, 차량과 같은 현물 기부에서의 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대표적인 감사 유발 요인이겠죠. 그래서 5,000불을 초과하는 비현금 기부는요 어떤 독립적인 감정 Qualified Appraisal이라고 하죠. 이게 필요하고요. 양식 8283 Form 8283인데 이걸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누락이 되면요 감사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레드 플래그입니다. 홈오피스 디덕션의 과다 청구입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요 홈오피스 디덕션을 청구하는 경우 많아지죠. 이 공제 자체는 당연히 합법입니다만 IRS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핵심 요건은요 해당 공간이 사업 목적으로 또한 정규적으로 그리고 또한 배타적으로 regularly and exclusively 일 텐데요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실 한쪽에 책상을 놓고요 가끔 일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공제 금액이요 집 면적 대비 비합리적으로 크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요. Cash Intensive Business의 낮은 수입 보고인데요.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이 있겠죠. 식당, 세탁소, 네일살롱 또는 소매점 이런 데들은 IRS가 전통적으로 높은 주의를 기울이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업종, 이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IRS는요 업종별 평균 수익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고 소득이요 같은 업종의 어떤 평균보다 이러한 수익률이요 현저히 낮으면 IRS의 어떤 특별 부과 점수 이걸 DIF라고 부르거든요. Discriminant Information Function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점수가 높아지고요. 이렇게 될 경우 감사 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매출 정직하게 보고하고요. 합법적인 사업 비용을 빠짐없이 공시하는 것이 이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레드 플래그 5번째요. 해외 계좌 그리고 해외 자산 미신고인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FBAR 미제출, 또 FATCA, 그 다음에 Form 8938 미제출, 그리고 Form 3520 미제출. 3520이라는 것은 해외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제출하지 않았을 때 IRS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해외 자산 관련 보고입니다. 그래서 FATCA를 통해 특히 이 한국금융기관의 정보가 IRS로 이제 전달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러한 해외 계좌 신고하지 않으면요 IRS 시스템에서 불일치가 탐지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꼭 주의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바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레드 플래그니까요.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레드 플렉 6번째는요. 반올림된 숫자와 대략적인 보고인데요. 세금 신고서 모든 금액이 다 뭐 천불 단위로 떨어지는 거 자연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사업 비용이 뭐 10,000불이다, 5,000불이다, 3,000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반올림되어 있으면요.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IRS는 이걸 실제 기록이 아니라 추정치로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은 기록 보관이 부실하다라는 그런 신호이고요. 감사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정확한 금액 보고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비용에 대한 어떤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7번째인데요. 고소득의 경우입니다. 뭐 사실 현실이겠죠. 소득이 높을수록 감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IRS 통계에 따르면요. 연소득 100만 불 이상 신고서의 경우 감사 비율이요. 일반 신고서보다 수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소득이 높다는 것 자체가 레드 플래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높은 소득에 수반되는 복잡한 공제, 뭐 크레딧, 뭐 엔터티 구조, 뭐 투자 소득 등이 오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고소득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신고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모든 항목에 대한 문서화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만약 감사를 받았을 때 대응 전략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감사 통지를 받으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IRS의 모든 서신에는 응답 기한이 있죠.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IRS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연장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해서 연장을 요청한다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얘기지만 되도록이면 직접 IRS와 소통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어떤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또는 뭐 세법 전문 변호사가요. 대리하고요. IRS와 대리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하는데요. 대리인 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신에 감사에 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이 세무감사에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스토리, 입장을 지지하는 게 뭐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서류다라는 거죠. 뭐 영수증이 됐건 은행 기록이 됐건 계약서, 마일리지, 사업 일지 모든 근거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를 대비하는 어떤 차원에서 레드 플렉 7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간 말씀드렸던 이 개인 소득세 신고 전체에 걸쳐서 다룬 주제들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저와 제이슨 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